안녕하세요. 접니다. 저는 지금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영화나 아니면 기타 다른 주제에 관해서 이런저런 글을 싸질러서 인스타, 왓챠, 브런치 이런 데 많이 올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글도 좋지만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영상으로 남겨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어떤 주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굳이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약속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어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 엄마 아빠한테 빨간색 스포츠카를 사주겠다.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 국가마다 하나씩 내가 집을 사주겠다 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약속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부모님한테 했던 그 약속들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영화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늦은 나이에 학교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영화도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이 봤다고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200편 정도씩은 꼭 보고, 글도 좀 많이 쓰고, 논문도 찾아서 읽고, 그러고 나서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입학을 했을 때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영화를 제일 잘할 거야. 내가 영화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것도 내가 제일 잘 만들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오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1학년 2학기 만에 그 생각이 깨졌거든요. 제 동기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같은 영화인으로서 존경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다들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누군지 다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친구의 영화를 1학년 2학기 때 딱 처음 보고, 동기인데도 이 사람은 나보다 잘한다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내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최근에도 시내 21에서 영화평론상 공모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에 지원을 했었는데 당선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꿈꾸던 것, 내가 되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할 수도 있겠다,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저 또한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을 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스스로를 되게 채찍질하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런 감정들을 느꼈겠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정들에 관해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평론상 공모전에 당선이 안 되었어도, 됐으면 좋겠지만 뭐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부족했나 보다 하고선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의연함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를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막 대단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저만의 가치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치들이 뭐냐면 지금 이런 겁니다. 들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숲속이고, 이런 자연들, 이런 곳에 와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나른하게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내가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돈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우리가 돈을 왜 벌고 싶어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 할까?
굉장히 간단해요. 돈으로 무언가를 사고 싶으니까 벌고 싶겠죠.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굳이 돈을 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편할 때 밤에 아니면 아침에 혼자 나와서 한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새가 우는 소리 아니면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이런 것들을 듣고 보면서 이런 것들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안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자유로움, 이런 한적함,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굳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지도 않고, 물론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고, 물론 되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이런 제 생각에 반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네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정신승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제가 정신승리를 해서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게 아니다 라고 확답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진심으로 제가 말했던 이런 것들, 이런 순간들이 정말로 좋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이것도 영화 덕분이었어요. 제가 슬로우 시네마를 좋아합니다. 정말로 느린 영화들, 느리기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야기가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정말 일상적인 영화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미지들만 그냥 주구장창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이런 영화들을 어떻게 왜 좋아하게 됐는지를 떠올려 보면 의외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멍 때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영화를 보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화는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특히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영화일수록 그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영화들을 볼 때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긴장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이야기에서 뭔가 놓치는 게 없는지, 내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긴장 상태에 놓여서 영화를 보게 되죠. 그런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슬로우 시네마들, 그런 영화들을 보면 사실 이야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야기가 있다고 해도 그걸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정말로 영화를 그냥 부담 없이 응시하고만 있어도 되는 영화들인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멍을 때리게 돼요. 멍을 때리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게 영화에 관련된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아니면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멍이라고들 하죠. 불멍 때리듯이 영멍을 때리는 거죠. 영멍. 근데 슬로우 시네마들이 정말로 매력적이고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슬로우 시네마를 많이 보고 슬로우 시네마의 매력을 아는 사람들은 다 동감을 할 겁니다. 그런 영화들은 관객들한테 그래도 된다고 말을 해요. 영화를 보면서 그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로우 시네마들은 관객들이 너희가 멍을 때려도 좋다, 영화를 보는 동안 다른 걸 생각해도 좋다, 나는 널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매번 있어요, 슬로우 시네마에는. 그래서 제가 그런 슬로우 시네마의 어떻게 보면 배려에 반해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멍을 때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데, 그 다양한 생각들이 저를 해치지 않고 저를 아프게 하지 않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게 명상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내가 영화를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내가 지금 영화를 틀어놓고 명상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슬로우 시네마의 명상 효과에 관해서.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화를 보면서 명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명상을 많이 하고 나니까 이런 자그마한 것들, 정말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서도 안정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매력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게 되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그런 멋들어진 것들, 대단한 것들에 대해서도 크게 집착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가 막 그렇게 스님들처럼 이렇게 스님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스님들처럼 정말로 해탈을 하거나 지혜롭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본 같은 걸 써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의 두서가 조금 없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말은,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속에 꿈을 간직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상향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당신은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뜬금없기는 하지만 또 생각이 드는 게, 과연 멋지다는 게 뭘까, 대단하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한테 약속드렸던 것처럼 빨간 스포츠카와 각 국가의 집 한 채씩을 사줬다면 과연 제가 멋있는 사람일까, 대단한 사람일까. 또 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오만한 생각처럼 만약에 정말로 내가 이 학교에서 영화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때는 내가 멋있는 사람이었을까,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또 이번 시내21 영화평론상에서 제가 당선이 되었다면 내가 멋있는 사람이었을까, 되었을까,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기고 나서 저 방금 찍었던 영상을 조금 봤는데 말 주변이 진짜 없네요. 말 주변도 없고 눈을 계속 한 군데 못 두더라고요. 뭔가 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찐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찐따가 맞고요. 어쨌든 아까 하던 말을 이어서 해보자면, 과연 멋지다는 게 뭘까, 대단하다는 게 뭘까, 이 주제에 관해서는 제가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철학 주제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은 못했고요. 두 가지가 아니지, 두 명의 철학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푸코, 그리고 하나는 보드리야르. 두 분 다 현대 철학의 거장 분들이시고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저도 그분들이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지만 알고 구체적으로 뭔가 공부를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분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제가 원하는 거, 당신이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모두 다, 이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가 우리가 이거를 원하도록 부추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선배 졸업작품에서 스틸 기사로 사진을 찍으면서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도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해상도로 찍다 보니까 영상이 좀 무거워서 컴퓨터가 편집을 하는데 버벅이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용으로 맥북을 하나, 신형 모델로, 프로 모델로 하나 구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제가 정말로 맥북 프로가 필요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상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상,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게 맞나?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원하도록 부추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회 시스템이나 어떤 마케팅, 자본 논리,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푸코와 보드리야르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제가 방금 편집용으로 맥북 프로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로 제가 편집을 할 수 있을 만한 컴퓨터가 필요한 거라면 조립식 PC를 사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미 조립식 PC를 사서 직접 조립을 해서 써본 경험이 있고, 그 PC가 아직 집에 있고, 그래서 편집을 하려면 뭐 CPU나 뭐 램이나 이런 것들만 추가로 구매를 해서 제가 원래 사용하던 컴퓨터에 꽂아서 사용을 하는 게 맥북 프로를 사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히지 않나,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냥 벌써부터 나는 편집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버벅여, 그러니까 나는 맥북 프로를 사야 돼, 사고 싶어,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맥북 프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플이라는 기업을 떠올리면 그냥 핸드폰 만드는 기업, 노트북 만드는 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애플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떤 혁신 아이콘, 미니멀리즘, 세련됨, 이런 추상적인 가치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썸 타는 사람이 갤럭시 핸드폰을 쓰면 약간 정 떨어진다, 근데 아이폰을 쓰면 약간 호감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오갔던 걸 기억해요. 저는 그거 자체가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겠죠. 보드리아르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상품을 구매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구매하고 있는 거는 그 상품을 만든 기업에서 그 상품에 부여한 이미지다. 그래서 이미지가 실제보다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다, 이런 말을 하셨었거든요. 물론 제가 아직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서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상품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상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이건 또 푸코 선생님이랑도 연관이 되는 건데, 푸코 선생님이 관심을 가졌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학교, 교도소, 정신병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학교를 예로 들면 푸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교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이 국가가 우리를 일꾼으로 써먹기 위해서 미리 학습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새벽형 인간입니다. 특별히 일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제가 자유롭게 그냥 일상을 제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언제나 새벽형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늘 해가 뜨고 나서야 잠이 들고 해가 지고 나서야 일어나는, 그게 제 디폴트 값인데, 학교를 가려면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다가 해가 지면 자야 되고, 학교라는 시스템이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강제를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국가가 우리를 일꾼으로 써먹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산업혁명 때를 떠올려 보면 사람들을 일꾼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일꾼으로 써먹으려면, 일을 시키려면 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 떠있을 때 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이 사람들을 해 떠있을 때 활동을 하도록 미리 학습시켜 놔야겠다 해서 학교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보드리 야르 선생님과 푸코 선생님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게 조금씩 떠오르지 않습니까?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간상,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가 그것들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것들을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원하도록 만든 걸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모든 가치는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계속 영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소설을 썼어요. 둘 중에 더 멋있는 사람은 누구죠? 둘 중에 더 대단한 사람은 누구죠? 어렵지 않습니까? 둘 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무엇이 멋있고 무엇이 대단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좋은 소설을 쓰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한적하게 바람 소리 듣고 시냇물 소리 듣고 시원한 공기 마시고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셋 중에 뭐가 더 멋있고 뭐가 덜 멋있고 뭐가 더 대단하고 뭐가 덜 대단하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힘들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보다, 좋은 소설을 만드는 감독들보다 더 멋지고 더 대단한 구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단지 발견을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말이 자꾸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긴 하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산책을 해보십시오. 산책을 많이 하십시오. 철학자 칸트도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니체 선생님도, 정확히는 기억나진 않지만 책에서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나는 걸으면서 하지 않은 생각은 믿지 않는다. 이게 걷는 게, 산책을 하고 하는 게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한적함을 즐기게 된 이후부터,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을 즐기게 된 이후부터 산책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기도 했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 산책하자고도 말을 많이 하고, 이게 정말 뇌과학적으로도 좋은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비우고 산책을 하게 되면 그 열심히 일을 하던 그 뇌 부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쪽이 쉬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길이 보이지 않던 문제들도 해결 방안이 보이게 되고 생각이 좀 정리되고, 그런 효과가 정말 과학적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산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했던 이런 것들, 한적함, 평온함, 편안함,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즐겨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의 체계들을 한 번씩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전투적으로 호전적으로 싸우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성장을 해 나아가겠다. 나는 정말로 내가 가진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없으면 난 살아갈 가치가 없다 라고 느끼신다면 저는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생각을 비우고 부담을 덜어내고 그냥 걷기만 하는 것도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삶의 만족감은 일상에서의 잉여 시간, 그런 어떻게 보면 공백들, 그것들을 얼마나 잘 끌어안을 수 있는지, 그곳에서부터 시작 온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